나갈 거니까 그래 알고 계시고요.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조금 포괄적으로 이래 나갔는데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신 스타일들이 보면은 뭐 신약, 신강을 따지고 그죠? 신강, 신약을 따지고 그 다음에 교경을 따지고 거기서 용신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팔자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알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대운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대운. 요 인간의 대운을 갖다가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팔자에서 어떤 대운이냐, 팔자를 보기 전에 이미 대운을 먼저 보고 그 팔자에 이 인간으로서 잘 쓸 수 있는 구역이냐, 못 쓰는 구역이냐, 이걸 먼저 구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축, 인, 묘, 우리가 대운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다면 술, 해자축, 그죠? 요게 인간의 대운으로서 우리가 그 유용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유술, 해자축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연의 기운이 뿌려놓는 자체가 뭐냐면 해자축을 지나서 봄을 이루었을 때 이미 이 봄 자체에서는 뭐냐면은 만상이 뿌리기만 하고 거두는 계절이 아니다 이거죠, 사실은. 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둘 것이 별로 없다 이거죠, 사실은. 거둘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사오미에는 간간히 먹을 것. 그죠? 그 다음에 신유술에는 손만 뻗치면 과일이 다 익어 있다 이거죠. 과일이 다 익어 있다. 익어 있다. 그 다음에 해자축에는 이제 이 시기를 저장을 해놔 놓고 그죠? 해자축에는 이제 창고에 간간히 먹을 것들이죠. 간간히 먹을 것들. 이 팔자 내에서 이미 어느 글자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벌써 이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부기의 색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벌써부터가. 또, 우리가 이제 뒤에 관찰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은, 인묘진을 제국으로 가진 사람과 신유술을 제국으로 가진 사람하고는 완전 사는 게 틀리다니까요. 사오미가 무리지어 있는 사람 또 틀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느 인간이든지 항상 자와 축, 오와미에서는 그 구간이 정하기 어렵다예요. 미정이라는 거거든요. 정하기 어렵다. 어떤 사건이나 일, 이런 것들이 항상 지연, 정하기 어렵다. 항상 지연, 정체, 이런 속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사람이 물으러 왔는데 오운에 미운에 물으러 왔다. 그 자나 축은 그죠? 시간적으로 따져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계절로 따져도 가장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팔자를 보지 않고도 이야기의 실마리는 벌써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자대운에 걸려 있구나. 그러므로 지연사, 정체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 있겠구나. 이것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나 미도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구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와 미가 있다는 것 자체, 오미의 어떤 대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사 늦어진다 이거죠. 여름에 한낮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시간이 가장 지연되고 정체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인간의 대운으로서 이렇게 해석의 수단으로 삼고, 그죠? 해놓고 그 위에 남녀의 대운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남녀의 대운. 자, 남자는 기본적으로, 양적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거나 먼저 생각을 해놓고 뒤에 팔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느냐는 것을 팔자만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해냄으로써 더 큰 개념이 있죠. 이게 제일 큰 포괄적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녹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음양의 개념을 먼저 원칙을 두지 않고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육친적 의미에만 자꾸 분석을 해내니까 결국은 해석에서 어떤 건 잘 맞다는 소리 듣고 안 맞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왜 뭐냐면 여자는 그죠? 음적인 그 기질로서 뭐냐면 오미대운을 그나마 좀 잘 쓸 거고 그죠? 인묘진 이 운을 기본적으로 잘 쓸 거잖아요. 그죠? 사오미 이 여름의 구간을 남자들은 해자축 신유술 이 구간을 오히려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머리에 넣어놔야 되는데 요게 인간의 대운, 남녀의 대운 다음에 그 위에 뭐냐 하면 연, 월, 일, 시에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사주를 두고 있는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대부분이 사주를 처음 배우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형태만 배워가지고 바로 이제 실전에 바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칙을 항상 무시해 놨다는 거죠. 여기서 일양이 일어나고, 그죠? 자에서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오양,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면 일양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인간은 무엇에서 감동을 느끼느냐 하면은 이 일양이 이제 솟아 있으면서 양기가 바깥에 축적되고 있는 이곳에서 뭐냐면 자기의 아픔은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양이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아픔 이걸 갖다가 먼저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가 뿌리면 자가 이 세상에 기운을 갖다 뿌려 놓으면 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소멸되는 게 있다는 거죠. 소멸될 때에 실제적인 아픔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번에 음양을 나누는 방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표리가 있다는 거예요. 표리. 겉과 이면, 안과 밖, 끝과 시작이 항상 반대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립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아픔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운 오면 만사대길 뭐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그때에 가서 뭐냐면은 신에 오면 봄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봄의 아픔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미 신에서 만사대길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사대길 어떻게 한 공간에서 봄과 가을이 동시에 움직이느냐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사대길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고 가장 우리가 운의 시기를 갖다가 따지는 데 있어서는 뭐 대부분 다 어떤 정석적인 공부를 해서 이때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인간의 심리적인 가장 밑바탕의 아픔을 갖다 다룰 수 있는 것에는 대음양의 원칙을 갖다가 자꾸만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접근 방식이 이미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어떠한 고의 형태를 가지느냐. 그죠? 고의 형태를 갖다가 읽어내는 방법을 자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만 맴돌던 것을 생각의 전환을 가져서 자꾸만 남녀의 대운, 그죠? 인간의 대운 이걸 자꾸 따지는 방법을 보시라는 거죠. 어떤 이게 용신이고 목을 떠나서 신유대운에 남자가 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물으러 온다면 딱 보면 남자가 잘 쓰는 구간이잖아요. 극단으로 치다르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음과 음양의 어떤 효율성이나 유용성 면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해가지고 나온 게 격각이 있잖아요, 그죠? 격각 다 아시죠? 우리 상문살 조객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운이 왔을 때. 그죠? 이게, 상문조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상문살, 조객살이라는 말로서만 간단하게 해서, 앞에 한 칸 띄우고 한자. 그죠? 술, 해, 자, 축, 임. 그러면, 그죠? 요렇게 한 칸씩을 띄워서 요게 상문살, 조객살.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상문살, 조객살.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음양운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사물의 운동성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의 형태로 가잖아요. 그죠? 해묘미, 목운동을 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인호술, 화운동을 지나고, 그 다음에 사유축, 금운동을 가고, 그 다음에 신자진, 수운동을 들어갔을 때, 해묘미 와 하고 일라면, 그때 물러나야 될 놈은 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해묘미가 일었을 때, 그죠? 금이 물러나잖아요. 그죠? 일어서고 물러남을 갖다가, 간단하게 보면 요게 뭐예요? 인호술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해묘미가 대기하여 있고, 해묘미가 대기하여 있고, 그죠? 신자진이 주인공으로 올라와 있고, 올해가 자년이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박자. 신자진이 오늘 쥐날이다. 오늘이 쥐날이다 하면은,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신자진이 그날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신자진이 탁 일어서 있을 때, 해묘미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운. 인호술은 바닥.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신자진이 그날의 주인공으로 튀어 올라와 있다면, 그죠? 해묘미는 지나간 세월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호술은 이 밑에서, 여기가 술쯤 돼야 되죠. 술, 오. 그 다음에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사유축은 이제 올라올 놈이잖아요. 내일이 되면 사유축이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을 지나고 나면 사유축이. 이게 간단한 음양운동으로서 간단하게 하는 거단 말이죠. 신자진이 와 할 때 사유축은 올라올 준비, 그죠? 인호술은 바닥에 대기, 그거잖아요. 그죠? 해묘미는 내려앉는 것. 이게 되잖아요. 이것을 어디다 써먹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올해가 해년이다 이거죠. 올해가 정해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뭐가 일어서요? 해묘미가 일어서고, 사유축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팔자내에 올해 사유축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힘들다예요. 그게 비견이건 식신이건 상관이건 편관이건 정관이건 지랄이건 상관없이 사유축이 팔자에 들은 자는 무조건 이동 변동이에요. 왜? 해묘미가 주인공이 되니 사유축은 일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사유축이 팔자내에 갖고 계신 분은 이사, 이동, 변동, 그죠? 일가 원근에 곡사, 초상, 횡액 등이 따를 수 있다. 무조건 맞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한 음양운동의 원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올해 해년 중에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해묘미달에 일어난다 이거죠. 해묘미달에. 그죠? 해묘미달이 되니 사유축이 한 번 밟혔는데 해묘미달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밟고 그러니 부러진단 말이에요. 보니까 막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이념법 요소에서도 이런 걸 이제 적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해묘미, 사유축, 이런 이제 음양운동이, 그죠? 일어섰다가 반대는 밟히고, 자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프로로서 이제 준비를 해둬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거잖아요. 오래 오는 사람은 사유축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오래 변동이다. 딱 체크를 해놓고 딱 팔자 보는 순간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큰 개념으로서 해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팔자를 보는 거죠. 어떤 큰 스님의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오늘이 돼지 날이다 이거죠. 돼지 날, 돼지, 토끼, 양띠가 와서 나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장이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뭔가 명망이 있거나 한단 말이죠. 그죠? 그날에 그 삼합의 띠에 들이 와서 물을 때는 잘 나간다면 실험해 보세요. 그게 정말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뭐냐면은 오늘이 신자진 날 신자진이 와서 물었다면 잘 나가는 사람이면 사유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뜰놈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부사장급이거나 아직은 덜 됐지만 곧 장의 자리에 오른다 이거죠. 그것을 점을 치러 왔다 이거예요. 사유축으로 그죠? 이런 운동성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해묘미는 뭐예요?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해묘미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거니까 니 자꾸 까불면 죽는다예요. 왜? 앞으로 사유축이 뜰 때 해묘미는 한 칸 밀리면서 바닥을 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운동성을 자꾸 이런 방식으로 이게 확장을 자꾸 하다 보면 묘하게 자꾸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자꾸 가면 이제 잡기술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다는 그 개념으로서 이걸 사실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음양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양의 이제 유용성. 이렇게, 얼음이 있다 이거죠. 얼음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움직여집니까 이게? 녹으면 되잖아요. 그죠? 열을 가하면 된다 이거죠. 열을 가하면 된다. 그럼 뭐냐면은 이것이 얼어서 무용의 상태로 있을 때, 그죠? 활을 갖다 떼니까 이미 유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유용성이. 극단에 또 다시 가면 수증기가 되면서 다시 무용으로 가는 거죠. 수증기로 가면서 다시 무용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에 의하여, 음양의 짝에 의하여 결국 유용성과 무용성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팔자를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짝으로 삼는 건 뭐예요? 수는 화를 재로 삼는다, 짝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유용성의 발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다. 수는 화를 짝으로 삼는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공부를 이렇게 쭉 하실 때 보면 뭐냐면은 교경소를 하면서 관살태과의 인성을 희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뭐냐면은 이 화가 재를 갖다가 수가 화를 짝으로 삼을 때, 그죠? 이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성이잖아요. 수로서는. 인성은 뭐냐 하면 다만 순하게 쓴다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관살태과의 인성용이다. 이런 말 자체가 뭐냐, 인성을 기뻐하는 것도 없고, 인성은 원래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성은 뭐냐면 동작의 제어나 또는 그죠? 동작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인성은. 그죠? 이것을 반겨 쓰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필요는 한 거다.
그 결국 어떤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하루로 치면 인성은 잠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활동을 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쉬게 만들어서 다음에 재성과 그것을 유용성을 만들게 하는 어떤 동작일 뿐이지 이것을 순하게 쓰는 것 뿐이지 이것을 반겨서 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뭐냐면 큰 얼음은 재성을 용신으로 쓰고 작은 얼음은 뭐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원래 정해진 건 수는 화가 재성이단 말이에요. 이 개념들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막 인성용신, 식상용신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이 전제로서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자, 분명히 재와 관은 정해져 있다. 그죠? 비극은 어디서 오느냐 거거든요. 비극은 이게 생각의 큰 전환이에요. 요 부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생각의 전환이란 말이죠. 완전. 저도 처음에 교경설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떤 묘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뭐냐면 어느 날 생각을 완전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인도가 있다 이거죠. 자, 생각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완전하게. 자, 이 무인도가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뗏목 타고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떨어졌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괴로웠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산을 착 넘어서 가보니까 여기가 전부 과일밭이라. 과일에 모든 게 다 있어요.